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종합언어 및 인문학 교재 저자 겸 어학 전문 강사 서재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일본어 중에서 문법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시중에서 학원 등에서 공부하려고 하시면 일본어 문법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는 오늘 약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일본어 문법을 재미있고 쉽게 또 빠르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이게 지금 50음도표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50음도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이 일본어 50음도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50음도표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문법의 근본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글자는 여러분께서 죄송하지만 별도로 암기해 주시고 여러분 책에 한자에서 유래된 가타카나와 히라가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글자를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법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는 여러분 문법을 따로 깊고 심도 있게 하지 않고 문장 속에서 바로 문법이 필요하면 유추해서 공부하셔도 별 문제가 없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행학습으로 문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앵무새처럼 암기해서 암기한 문장만 활용하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의학 공부 방법을 과감히 탈피해서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이른바 문장 생성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문장 생성 능력,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 잘 안 되죠. 혀가 꼬이죠. 자,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문장 생성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50문장, 100문장 정도까지 외울 수 있지만 외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활용할 때 그것이 바로바로 활용이 안 됩니다. 말을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고 또 발음도 원어민 발음에 가깝도록 됩니다.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가로로 10개고 세로로 5개니까 몇 개죠? 50개죠. 그런데 일본어는 영어 알파벳 등과 다르게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습니다. 도표화. 자, 가장 위에 있는 이 줄, 가장 밑에 있는 이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10 곱하기 5 하니까 50개의 글자라 해서 50음도표고 일본어 글자는 일단 50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 가, 사, 다, 하에다가 점 2개, 점 2개를 일본어로 니고리라 합니다. 해봐. 니고리가 붙어서 또 하나, 둘, 셋, 4개 곱하기 5, 20개의 글자를 만들었죠.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침에 해당되는 응자가 또 있습니다. 일단 50개가 기본이라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50음도표인데 도표화되어 있다. 가로 세로로 정렬되어 있다 해서 50음도표라 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 니고리가 붙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흐릴 탁자 타금이라 합니다. 해봐. 타금. 흐릴 탁자죠? 타금이라 합니다. 흐리게 난다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니고리 붙어 있지 않는 글자를 발음하면 해봐. 가. 이렇게 나는데 니고리가 붙어 있는 건 흐리게 발음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흐리게 난다는 게 구별이 안 되지만 이렇게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니고리 안 붙어 있는 건 청음, 맑을 청자 청음입니다. 맑을 청자라 하죠. 해봐. 청음. 맑게 나는 음을 니고리 안 붙은 거라고 그러고 흐리게 나는 음은 니고리 붙은 거라 그래요. 그래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곱하기 하면 20개의 글자가 있죠. 네. 해봐. 청음 가를 해봅니다. 니고리 점 안 붙은 겁니다. 해봐. 가. 붙은 거 해봐. 가. 우리가 속으로 응 해봐요. 가 해봐요. 근데 응 소리는 내지 말고 가만 해봐요. 가. 그렇게 난다는 건데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일본 사람처럼 똑같이 낼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니고리 안 붙은 건 이렇게 합니다. 해봐. 다. 붙어봅니다. 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우리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이게 사죠. 사. 해봐. 사. 근데 니고리 붙으면 자. 그러니까 이건 구별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이것도 원래 여기에 하죠. 하. 해봐. 하. 근데 니고리 붙으면 바가 되죠. 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하가 바로, 사가 자로 되는 건 타금과 청음이 현재 구별이 되니까 뭐 의미가 없는데 이거하고 요거, 즉 가행과 다행은 이걸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의 차이가 불분명하죠. 방금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면 됩니다. 많이 듣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우리는 뭐 구별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간으로 가버리면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발음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제일 앞에 올 때 이 가하고 이 가, 이 기하고 이 기, 이게 이거를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차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구별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그냥 지하고 붙은 거, 이것도 그냥 다와 붙은 다. 이것이 중간 뒤로 가버리면 구별 현저하게 됩니다. 더 설명합니다. 근데 앞에 올 때가 이제 헷갈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 시중 학원 같은 데 가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음하느냐. 안 붙은 걸, 이것을 가를 카.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오산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 중에서 이걸 카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타로 발음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키로 발음하고 요것을 예를 들어 요것을 태로 발음하고 요건 대 이렇게 발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발음하는 일본인도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태가 아니고 뭐라고요? 대. 이렇게 구별되고 일본 어나운서 발음 분석하면 실제 그렇게 나지 이게 태, 이걸 카 이렇게 발음 별로 안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나라 학원에서는 이것과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 사람도 많은데 그건 오산이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50문법표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된 것은 뭐라 그러면 층계처럼 생겼죠. 층계. 해봐. 1단, 2단, 3단, 4단, 5단이죠. 이게 층계로 되어 있으면 층계로 이렇게. 층계로 되어 있다 해서 층계단자를 씁니다. 해봐. 층계단. 층계단. 옆으로 된 걸 뭐라 한다? 가로로 된 걸? 층계단. 왜? 층계잖아요. 층계. 네. 그래서 단이라 그럽니다. 이게 세로로 된 것은 줄이죠. 줄. 네. 그래서 행이라 그럽니다. 행. 해봐. 행. 행. 이렇게 된 게 뭐라고? 행. 뭐라고? 행. 뭐라고? 행. 이렇게 된 건? 단. 그냥 단행하면 헷갈리니까 줄로 된 걸 행이라 그러고 단은 층계니까 이렇게 된 것은 가로로 된 거 층계니까 층계단에서 단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글자가 가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보통 쓸 때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일본어는 법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간다고. 네. 알겠습니까? 네. 오른쪽에서.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1단이죠. 네. 2단. 3단. 4단. 5단. 제일 1단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 시작하니까. 그래서 단. 1단은 아단이라 하고요. 두 번째 2단을 뭐라 그래? 2단. 우연히 2단은 이 2하고 발음이 똑같네. 우리 이 2하고 이거 같네. 해봐. 2단. 2단.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우죠. 우단. 오른쪽 왼쪽입니다. 단. 오단. 그래서 총 몇 개 단이야? 그래서 이 오자고 발음 우연히 겹칩니다만 5단이라 그래. 일본어는 몇 개 층계가 있어 글자가? 5단 있죠. 5단. 행도 몇 개가 있어? 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쭉 있죠? 행이 그렇게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하고 행은 위에서 아래로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단. 2단. 5단. 그렇습니다. 4단. 5단. 자, 거꾸로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고 밑으로 가면 제일 위에 있는 기준으로 가행. 사행. 다행. 그러니까 행은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고 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초점 맞춰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단 층계라는 것은 뭐냐? 단 할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단이잖아요. 이 단, 우단 하잖아요. 단 전부 모음이 단 하면 모음이 뭐야? 모음이. 이 단은 우단은 에단은 오단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게 가행이죠. 가행하면은 행으로 보면은 모음이 이, 우, 에, 오로 바뀐다는 거예요. 단어로 할 때는 단하면 전부 모음이 이렇게 입이 되고 이단하면 입이 이 이렇게 되고 우단하면 입이 우 이렇게 되고 에단하면 오단하면 오. 근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에 단하면 바로 알아야 돼. 자, 봐봅니다. 이 시에 단이 뭐야? 이게 시잖아, 시. 예? 그럼 이 시옷에다가 단하면 아만 붙이라고 모음을. 그럼 쓰의 단은? 싸야 되는데 요건 이제 원래
수세소가 돼야 되는데 내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발음이 좀 바뀌어. 그러니까 쓰지만 싸가 아니고 사라 해줘야 된다. 해봐. 사시 수세소가 아니고 사시 쓰세소. 봐봐요. 행은 아이우에오 모음이 아이우에오인데 자음이 다 바뀌죠. 네. 자음이 이것은 이건 행은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바뀌죠.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죠. 가행은 전부 기억이에요. 모음만 아이우에오 돼. 그럼 다행은 전부 받침 초성이 뭐야? 디귿. 그다음에 모음이 아이우에오. 행은 그다음에 마행은 전부 미음이죠. 네. 근데 마미. 모음이 아이우에오 돼서 마미 무미 모가 되죠. 그렇게 처음에 초성 요 글자 자음 초성의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바뀌어지는 게 뭐라고? 행. 그 다음에 모음은 똑같은데 자음만 전부 바뀌는 게 뭐야? 단이란 이야기지. 자,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 테니까 아단 한번 해봅니다. 아단. 자, 아단은 옆으로 가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 가요. 해봐. 아가사따나. 아가사따나. 하마야 라와. 하마야 라와. 해봐. 아가사따나.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하마를 불러. 하마야. 나와. 그게 아단이에요. 그게 아단. 해봐. 아가사따나까지는 외워지잖아. 해봐. 아가사따나. 그러면 하마 불러서 나오라 해봐. 하마야. 나와인데 나를 라로만 바꾼다고 생각하다. 나를 라로만 바꾼다고. 해봐. 아가사따나 하마야 나와. 아가사따나 하마야 나와. 그게 뭔 단이라고? 단. 전부 모음이 뭐로 돼? 아로 돼. 아단 하면 그냥 아로 돼. 이단 하면 이로 돼. 그럼 아가사따나 하마야 나와. 이 봐봐. 기역, 시어, 디귿, 니은, 히읗, 미음, 이응, 리을, 이응. 요거 알고 있지? 아가사따나 하마야 나와를 해놓으면은 전부 모음은 아로 되는데 자음만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단 하면 모음은 전부 이렇게 되는데 금방 여기 있는 요 앞에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단 해봐. 이게 시진이. 히미리. 이게 시진이 히미리. 이게 시진이. 아가사따나. 이게 시진이. 히미리.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기, 지, 지, 비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단. 우단은 입이 일단 뭐로 바뀌어야 돼? 우로 돼. 자음은 여기 있는 것만 아가사따나 하마야라고 해놨으니까. 해봐. 오구스쭈누. 후미루. 당연히 잘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해봐. 오구스쭈누.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야, 이게 내공이. 자, 오구스쭈누. 후미루. 구. 부. 이게 다 우단이라고. 자, 애단. 애단은 입이 뭘로 돼야 돼, 일단? 애로 돼. 자음은 요걸로 바뀌어. 요걸로. 앞에 것만 바꾸면 되잖아. 아가사따나 요 자음만 넣어주면 돼. 입은 애 해놓고. 에게세떼네 이렇게 되겠죠? 에게세떼네 헤메레 쭉 가서 배까지. 다 애로 되잖아. 다 애잖아. 다 애. 자음만 다 바뀌어. 자음만. 자, 오다는 입이 뭘로 돼야 돼? 오 해서 아가사따나 자음 넣어. 자, 해봐. 오고서또노 호모요로 뽀뽀. 대충 이제 이 순서대로 모른다 하더라도 뭐가 아단이고 뭐가 우단이고 개념은 파악했죠? 자음은 이미 아가사따나 하마야 라와에서 자음을 이미 했죠. 외웠죠? 자, 아단 시작. 아가사따나 하마야 나와. 에게세떼네 하마야라. 이렇게 언제 빠른 속도로 해야지. 해봐. 아가사따나. 불러. 하마 불러서 나오라 해봐. 하마야 나와. 나와를 나와로. 해봐. 아가사따나 하마야 나와. 두 번 시작. 한 번만 더. 아가사따나 하마야 나와. 그게 무슨 단? 일단 아단. 네. 재밌네요. 아단. 그 다음에 우단. 우로만 바뀌어. 우구스쭈누. 여기 보고 해봐. 우구. 이게 이제 원래는 우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발음이 이렇게 난다고 특별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원래 수, 그 다음에 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발음을. 근데 요거 두 개만 특이하게 바뀌어. 이게 수가 아니고 쓰. 이게 쯔. 자, 해봐. 우구, 수, 두가 아니고 우구, 스쭈누, 후무. 이게 우가 이제 유로 됩니다. 이건 야, 유, 요라 해가지고. 야, 유, 요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복모음이 있는 거야. 복모음. 야, 유, 요. 이는 복모음. 이 하나 더 있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봐. 야, 유, 요. 야, 유, 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이게 복모음이라고. 이 단, 여기는 이 단에 여기 복모음 요거와 요것을 조그맣게 써가지고 두 개의 발음을 붙여서 발음해. 예를 들면 이게 이 단 시잖아요. 이 야자 조그맣게 써봐봐. 이렇게 안 쓰고 시를 쓰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럼 원래 시야 아닙니까? 줄여 샤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법칙이라고 있다고. 해봐. 이건 크게 쓸 때는 시야. 좁게 쓸 때는 붙여. 이거 붙여. 샤. 그렇게 발음하는 게 일본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럴 때 쓰는 복모음.
자, 우단 해봅니다. 시작. 또 발음 안 한다. 또 안 따라한다. 시작. 일본어를 포함한 중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등의 모든 외국어는 외국어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은 공부는 소리를 내서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히 말해서 42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제 나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42년 전부터 했는데 미국 과학자협의회에서 15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발표가 됐더라고. 실제로 미국 과학자협의회 인터넷 쳐보세요. 보면은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자기 귀를 통해서 들으면 그냥 눈으로 보고 공부한 것보다 6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 잘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빨리 기억한다. 빨리 암기한다 이 말이죠. 해봐. 시작. 그랬는데 또 안 따라하신 분 계세요. 우구, 스쯔, 누, 후. 전부 우입니다. 유, 루, 우, 구, 즈. 요것도 이제 아까 법칙 같으니까 으로, 즈, 부. 다 이제 우죠. 요것만 이제 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가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애다. 애 보면 시작. 애게, 세, 때, 네, 해, 네. 전부 애죠. 전부 애로 되죠. 개, 제, 대, 배. 5단 한번 시작. 오고, 소, 도, 노, 호, 모, 요, 로, 오. 고, 조, 도. 왜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1단, 2단, 3단.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제일 가운데 있는 게 1, 2, 3, 4, 5 중 가운데 있는 단이 뭐야? 우단이죠. 1, 2, 3단이죠. 우단이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하냐 해봐. 중심단. 가운데 있으니까 해봐. 기본단. 가운데 있으니까 기본단이 중심단이죠. 우단 시작. 우구 수쯔 누 우부 유루 개즈쯔 일본어에서 품사 중에서 여러분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부사, 명사 등 품사가 있잖아요. 품사 중에서 우단. 여기는 우나, 구나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 있는 우단 중에 하나로 끝나면 품사가 동사입니다. 품사가 동사예요. 네. 뭐라고? 네 동사요. 뭘로 끝난다고? 우단으로. 우단 중에 한 글자로 끝난다고. 그럼 무조건 동사예요. 네. 동사. 뭔 사라고? 동사. 움직이는 품사다. 동사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움직일 동자, 이게 저 말씀 사자, 해서 움직이는 품사다. 그래서 해봐. 동사. 자. 코에듀 제품은 동영상 교재 및 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교재는 누구든지 짧은 시간 내에 문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강의하였고 회화와 장문, 단어의 습득을 위해 서적과 음성 파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하면 되고 요거만 하면 감인데 두 개 합성어가 될 때는 이거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일본어 상용 한자 및 활용 단어 정복 교재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한자를 비교함으로써 한 번의 강의로 3개국 문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용 한자를 활용한 일본어 단어를 망라함으로써 JPT, JLPT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붕이라고. 그다음에 이건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이건 건축, 이건 기둥 같은 게 세워졌어. 지붕에 기둥 같은 게 세워지고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이게 집사인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돼. 이걸 거꾸로 바꿔 이렇게 된다고.